네, 지역사회복지 이론 세 번째 자원교환 이론과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네, 사회교환 이론과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네, 사회교환 이론부터 살펴볼게요. 사회교환의 중요한 키워드 몇 개 볼게요. 보상, 교환자원, 대가 이런 단어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교환 단절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 문제 발생. 네. 보상의 기대에 못 친다고 생각할 경우 자원 부족의 상황이 발생. 네. 교환 과정에서 돌아올 보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 보상을 얻는 길을 택한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죠.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교환 이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상이나 교환 자원, 대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착한 일을 했을 때 뭐 용돈을 받는다, 또 사탕을 받는다, 과자를 받는다, 이런 보상이 있었죠. 그런 보상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보상이 적네. 세뱃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배를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형들은 10,000원씩 받는데 나는 5,000원씩 받네. 불만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 대가가, 보상이 마땅치 않으면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불만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하겠죠. 자, 어떤 일을 했어요.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보상을 조금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조금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다 보면, 그렇게 사회적 교환이 불균형이 되다 보면, 또 교환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 보면 이 사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교환을 했는데 물건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요. 혹은 물물 교환을 했는데 원시시대에 나는 맘모스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쪽은 돼지 한 마리하고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적당한 대가와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나 교환을 해줄 상황이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절. 혹은 또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굉장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비정규직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평생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평생 본인은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욕구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또 노력해요. 또 최소 비용으로 최대 보상을 받는 것을 또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경우에 많은 실패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받고 싶지 않나요? 누구나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지역사회 문제가 교환의 단절이나 불균형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교환 자원이 부족하고 고갈 상태에 빠지거나 가치 저하 현상을 보일 때 지역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환적인 상태를 원만한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의 원인은 이런 교환 이론 때문에 보상이나 적절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영화를 한 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영화, 실제 영화는 아니고요. 어떤 영화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가서 월급을 받을 줄 알고 갔어요. 그때 월급을 안 줘요. 그 사장은 사업이 안 돼서 월급을 못 준다라고 했는데 사장은 아주 비싼 차를 타고 가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에 적절한 정치적 권력, 적절한 힘, 적절한 재정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실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 동원 이론인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에게도 또 적용이 되고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와 범위에 따라 활동의 역할과 한계가 규정이 된다. 또 자원 동원이론은 사회적 불만이나 변동을 지향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고 필요한 모금 활동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한다. 또 정당성을 인정받는 역할을 한다. 결국 집단행동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자원 동원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어느 정도는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원이 동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적절한 자원 동의에 의해서 자원 동원이 되어야만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을 모집하고 모금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사회, 우리 대중, 우리 여러 사람들이 정당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적 실천의 적용을 보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 활동을 위해서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사회 운동을 조직 및 행동하는 데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자원이 없이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복지에서는요, 대부분의 예산이 정부에서 나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을 우리가 공식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시행하지 않는 것을 비공식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어요. 그 지역사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원이 있는 곳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자원이 있는 어디서 자원이 나오는가, 또 누구와 함께 그런 자원이 공유할 수 있는가, 또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연대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는 아까 공식적 비공식적 얘기했는데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만 기대하기에는 이 자원 동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직 외에 비공식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공식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활용한다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자원 플러스 비공식적인 자원이 된다면 더 현장에서 더 원활한 그런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조직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민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우리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그 후반부에 주민 조직화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는데요. 일단 주민 조직화 한다는 것은 비공식 조직이면서 우리 사회는 주민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그 지역사회에 자원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자원이라든가 비공식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단 행동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듯이 지역사회 내에 어떤 자원이 있는가, 또 누구와 함께 그 자원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연대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냐,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이냐, 시민단체 조직화를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펼쳐나가길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까지 네, 사회교환 이론과 자원동원 이론에서 살펴봤습니다.